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자본 잠식 상태의 업체가 여러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김건희가 배후에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렌트카 업체가 2023년 6월 카카오 모빌리티와 HS 효성그룹 계열사 등으로부터 180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김건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 씨가 설립에 관여한 업체입니다. 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입니다. 이 정도면 김건희는 홍길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저기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에게 칼을 들자마자 사법부가 그 칼을 꺾고 나섰습니다. 이틀 연속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는데요. 이번엔 건진법사 사건입니다. 그런데 영장이 기각된 사유가 가히 충격적인데요.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혐의를 수사하려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아예 수사 자체를 하지 말라는 태도인 거죠. 전날엔 김건희의 집사 김혜성 사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는데요. 자본 잠식 상태의 부실 렌터카 업체에 180억 원의 대기업 투자금이 흘러간 사건입니다. 그 배후에 김건희와 집사 김혜성이 있다는 정황이 뚜렷했는데도 법원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특검법 제2조 제16호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는 특검 수사 대상이라는 조항이 말이죠. 법이 있는데 법원이 그 법을 무시하고 있는 건데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최근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집사게이트 사건에 대하여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준비 기간 중 주식회사 코바나 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협찬하여 이 사건 수사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렌트카 관련 회사를 설립한 후 도이치모터스로부터 사업상 특혜를 제공받고 2023년 각종 형사사건 및 오너리스크 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대기업,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거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의혹에 대해서 내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속칭 집사로 불리던 이 사건 주 피의자인 김모 씨가 이 사건 언론의 취재가 이루어지던 올해 4월 해외로 출국하여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는 사실, 또 사무실과 가족들이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특검은 해외 도피 및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보여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신속한 수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최근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특검법은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도이치모터스 관련 부당이득 취득 사건, 제2호에서 코바나 컨텐츠 관련 전시회 협찬 의혹 사건, 제12호에서 김건희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의혹 사건, 또 제16호에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제 오후 특검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였고 김모 씨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하였다는 언론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특검은 관련자 소환 조사, 관련 자료 임의 제출 등 법이 정한 방식을 통해 이 사건 혐의 사실 및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을 최대한 신속하게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관련자 또 관련 회사들의 핸드폰 교체, 관련자, 관련 자료 삭제 및 파해 등 증거인멸 행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증거인멸 행위가 발견될 경우 특검은 이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하여는 여권 모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이 사건과 유사한 구조의 코바나 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성 협찬을 제공하였다는 의혹 사건에 대하여도 수사에 착수한 바 있고, 이와 같은 기업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혐의에 대하여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실체를 규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건진법사 전성배를 겨냥한 압수수색도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방해인데요.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법원이 그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들을 모두 손대지 말라는 식으로 비호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건진법사는 윤석열 정권의 무속 인사 개입의 핵심인데요. 2022년 대선 당시부터 김건희와의 관계가 여러 차례 보도됐고 공직 인사, 국힘당 공천, 심지어 경찰 인사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무수히 제기됐던 인물입니다. 특검은 증거 확보를 위해 대규모 경찰 병력까지 동원했고 전방위 압수수색을 계획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도대체 증거를 압수하겠다는데 그걸 막으면 수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법원은 김건희 수사만 나오면 무조건 막고 있는데요. 김건희, 김혜성, 건진법사 모두 손대지 말라는 식입니다. 이쯤 되면 법원이 김건희 특검을 방해하는 정권의 방탄막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특검은 헌법기관이 아닌데요. 국회가 통과시킨 특검법에 따라 국민의 의혹을 수사하는 독립된 특별수사기관입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칼끝을 무디게 만들고 있는 거죠. 국민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출범하자마자 영장 2건이 기각됐고 압수수색도 막혔는데요. 심지어 구속영장 청구는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특검 수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특검을 만들고도 수사조차 못하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이번 수사는 김건희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국고 유용, 이권 카르텔, 무속 인사 개입, 도이치 주가 조작, 대기업 로비와 공적 자금 유출까지 얽힌 초대형 국정농단입니다. 무려 16개의 사건을 수사해야 하고 또 추가로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하는데요. 이걸 국민이 모를까요? 그런데 사법부는 김건희가 등장하면 유독 이상해집니다. 영장은 죄다 기각, 수사 범위는 축소, 특검은 무력화되는 거죠. 이쯤 되면 김건희 방탄사법부라는 말이 나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법원이 김건희를 수사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건 사법정의 파괴이자 헌정질서 붕괴인데요. 특검은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입니다. 그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사법부는 결국 부패 권력의 공범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또 조의대일까요? 민주당은 즉각 특검법을 개정해 사법부의 꼼수를 차단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이든 구속이든 김건희 라인을 끝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법적 방어선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검이 김건희를 넘지 못하면 다음은 사법부 책임인데요. 안 그래도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순서를 앞당기려 하는 모양입니다. 내란 청산, 검찰개혁 그 다음이 사법개혁이었는데요. 자신의 명줄을 더 단축시키고 있는 거죠. 장용진 전 아주경제 법조팀 기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충격과 놀라움을 감출 수 없는데요. 쉽게 말해 일명 친윤 성향 판사 알박기가 사전에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김건희 관련 영장을 줄줄이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들, 현재 이 자리에 있는 판사는 4명인데 그중 이정재, 박정호, 정재욱 3명은 모두 수원지법 출신인데요. 지방법원을 전전하던 이들이 어느 날 동시에 수원지법으로 이동하더니 2, 3년 뒤 나란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로 발탁됐습니다.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인사인데요. 누가 기획하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 모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고 모두 불리한 판결을 내린 이력이 있다는 점인데요. 이정재는 대북송금 사건에서 안부수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박정호는 법카 10만원 사건에서 김혜경 여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그 선고 시점도 묘합니다. 원래 2024년 8월 선고 예정이던 이 사건이 갑자기 재판을 다시 열더니 11월로 앞당겨 선고됐는데요. 마침 그 11월은 이재명 3대 재판 선고가 집중되던 시기였습니다. 선거법, 위증교사, 대북송금 등 핵심 사건이 연달아 예정돼 있던 바로 그때였는데요. 정치적 타이밍에 딱 맞춘 재판부, 그 중심에 있는 이들이 바로 지금 김건희 특검 영장을 기각하는 판사들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려준 사법 쿠데타 라인업입니까? 판사들의 성향과 경력, 발령 코스, 재판 결과까지 모든 게 조각처럼 딱 들어맞는데요. 사법부 내부에서 김건희와 윤석열을 위한 마지막 방탄 전선이 구축돼 있는 셈인 거죠. 이게 바로 사법 카르텔이고 법복 입은 공범들입니다. 4명의 영장 판사 중 유일하게 이 흐름에서 벗어난 인물이 남세진 판사인데요. 장용진 전 기자는 그나마 정상으로 보이는 이가 윤석열 영장을 맡았다며 다행이라고 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된 걸 보면 그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미친 X는 직접 봐야 미친 줄 아는 법이라는 말이 지금 이 상황에 딱 맞는 현실이라는 거죠. 사법부가 국민 정의를 수호하지 않고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한다면 그 순간 법원은 국민의 적입니다. 그 칼날은 정의를 베고 그 방패는 부패를 가리게 되는데요. 김건희 특검은 반드시 완수돼야 합니다. 그걸 방해하는 모든 세력, 국힘당이든 사법부든 똑같이 단죄받아야 하는데요.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사법 카르텔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낼 겁니다. 김건희의 집사, 김모 씨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 씨의 부실 렌터카 업체에 대기업들이 대거 투자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모 씨는 지난 4월에 가족을 데리고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사실상 수사를 피해 도망간 것입니다. 특검은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입니다만 법원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서 김모 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제2조 제16호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는 특검의 분명한 수사 대상입니다. 국민의 상식으로 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만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법미비 또는 법 해석의 차이로 특검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없도록 필요하다면 특검법을 개정하는 등 특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김건희 일당, 버꾸라지들이 특검의 수사망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잠식 상태, 그러니까 재정 상태가 썩 좋지 않았던 회사가 어떻게 갑자기 카카오나 효송 같은 대기업들한테서 180억 원이나 투자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들의 시작점인데요. 바로 김건희 씨 관련 의혹, 그 특검 수사에서 불거진 문제입니다. 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라고 불리는 사건부터 해서요. 법원의 영장 기각 논란, 그리고 사법부 역할에 대한 의문까지. 특검 수사 상황이랑 쟁점들을 한번 같이 보시죠. 네, 그 렌터카 업체 사례가 바로 김건희 집사 게이트의 핵심인데요. 2023년 6월에요.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 좀 불안정해 보였던 그 회사의 카카오 모빌리티, 또 HS 효성그룹 계열사 같은 곳들이 180억 원, 정말 큰 돈을 투자했죠. 이 자료들을 좀 보니까요. 회사 설립 과정에 김건희 씨의 집사로 불렸다는 김모 씨, 이 사람이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 집사 김 씨요? 네. 그 예전에 코바나 컨텐츠 전시할 때 협찬했던 도이치모터스 쪽에서 뭔가 사업상 특혜를 받고 또 위험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 투자를 끌어왔다. 뭐 이런 의혹을 받는 인물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도이치모터스 박해 의혹이라든지 아니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대규모 투자를 어떻게 유치했는지 그 배경을 특검이 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이 김 씨가 언론 취재가 막 시작되던 올해 4월에요. 갑자기 해외로 나가서 아직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실 주소지도 옮기고요. 아, 그래서 특검에서는 이걸 단순한 출국이 아니라 혹시 이거 해외 도피 아니냐, 증거인멸 시도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이 김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하고 여권 무효화 절차도 밝혔다고 했고요. 증거인멸 같은 정황이 보이면 아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 게이트 수사가 시작부터 좀 삐걱거린다고요? 법원에서 뭔가 제동을 걸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게 바로 이 영장 기각 문제입니다. 특검이 김 씨 집이나 사무실 같은 곳을 압수수색하려고 영장을 청구했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이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러면서 기각을 해버렸어요. 수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특검법에 보면 수사하다가 알게 된 관련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특검법 제2조 제16호에 분명히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들은 법원의 기각 결정이 이 조항 취지랑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집사 게이트만 그런 게 아니고 그 건진법사 전모 씨 관련해서도 영장이 기각됐다면서요. 그분도 김건희 씨랑 관련이라든지 뭐 공식 인사 개입 같은 의혹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건진법사 전시 관련 압수수색 영장도 법원에서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어요. 이렇게 김 여사 관련 수사의 어떤 핵심 인물들에게 한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니까요. 자료들은 이거 법원이 사실상 김건희 씨 관련 수사를 좀 막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 김건희 방탄사법부 이런 비판까지 나올 정도예요. 이야기가 점점 커지네요. 이제는 사법부 자체의 공정성 문제로까지 번지는 건데요. 그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들, 이 판사들 사이에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이게 좀 중요한 대목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논란이 되는 지점입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김 여사 관련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영장 담당 판사 3명, 그러니까 이정재, 박정호, 정재욱 판사, 이 세 사람이 모두 수원지법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좀 비슷한 시기에 약간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영장 담당 부장판사로 발탁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과거에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들 있잖아요. 거기서 좀 불리한 판결을 내린 이력이 있다는 거죠. 아, 그 대북송금 사건에서 실형 선고했던 거나 법인카드 사건은 벌금형 선고했던 거요. 특히 그 법인카드 사건 선고 시점이 총선 직전이라서 좀 정치적으로 민감한 때 아니었냐, 이런 말도 있었고요. 네, 맞아요. 그런 시점까지 맞물리면서 자료들은 이걸 두고 혹시 친윤 성향 판사들을 미리 심어둔 것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만들어진 사법 쿠데타 라인업이다, 뭐 이런 아주 강한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사법 쿠데타 라인업이요? 와,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 사법부 안에서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어떤 보이지 않는 전선 같은 게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의혹으로까지 이어지는 거군요. 뭐 사법 카르텔, 법보 기본 공범들,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하고요. 네, 그런 주장들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정황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좀 석연찮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초대형 국장농단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만약 법원이 이렇게 계속 수사를 막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특검이 사실상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에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에서는요, 민주당 같은 야당이 특검법을 좀 개정해서라도 이런 사법부의 개입 소지를 좀 차단해야 한다. 특검 수사가 제대로 갈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법 해석에 어떤 빈틈이 있다면 그건 보완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김건희 씨 관련 여러 의혹을 밝히겠다고 출범한 특검이 시작부터 집사 게이트나 건진법사 같은 핵심 관련자들 수사에 필요한 영장이 법원에서 계속 기각되면서 큰 어려움에 부딪힌 상황이네요. 이러다 보니까 사법부가 혹시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닌지, 이런 심각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의 법 질서의 정말 최후의 보루라고 믿는 곳이 사법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법부가 특정 권력이나 인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의혹이 조금이라도 사실이라면 우리가 믿고 기댈 정의와 신뢰는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